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전쟁을 6.25 전쟁이라고 많이 불러요.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이거든요. 전쟁 이후에 남북이 완전히 분단되었고, 아직까지도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채 살고 있어요. 오늘은 다가오는 6월 25일을 맞이하여 제가 직접 겪고 느꼈던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쟁을 직접 겪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관련된 간접적인 경험들이 꽤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이 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완전히 나뉘어 지금까지 분단국가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전쟁 이전에 이미 남과 북으로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두 정부가 존재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45년으로 돌아가 보면요. 대한민국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수립하고 남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6.25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 북한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반대로 남한은 군사적인 준비가 매우 부족했어요. 그 결과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는 데까지 3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무서운 속도로 남쪽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남한은 부산에 임시정부를 세웠고 피난민들도 부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이 격화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반면 소련과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게 되죠. 이렇게 한국전쟁은 여러 나라가 참전하게 되면서 더욱 복잡해집니다. 무척 치열하게 싸웠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고통은 매우 컸습니다. 6.25 전쟁 동안 여러 주요 전투가 있었지만 특히 인천 상륙 작전은 많은 의미가 있는 전투로 손꼽아요. 당시 북한은 부산 바로 직전까지 모든 영토를 점령한 상태였는데 유엔군이 인천 상륙에 성공하면서 전세를 역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북한은 북쪽으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만 이후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전세는 또다시 바뀌게 됩니다. 결국 1953년 정전협정을 통해 휴전이 선언되었지만 공식적인 종전선언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남과 북은 전쟁이 멈춘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외국에서는 한국에 여행을 가거나 방문한다고 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텐데요. 90년대 한국은 때때로 전쟁의 위험이 느껴지기도 했었지만 현재 한국인들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면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 있기 때문에
쉽게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고, 남한 역시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는 그동안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죠. 한국에는 6.25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대별로 다르거든요. 전쟁을 직접 겪거나 전쟁의 영향으로 아주 가난하게 자란 세대가 아직 살아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세대가 있고, 한국 전쟁이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전혀 와닿지 않는 세대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도 했고, 1994년 김일성의 죽음을 뉴스로 직접 보기도 했어요. 전쟁을 겪진 않았지만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세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배웠는데요.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1990년대에는 남북에 관련된 소식이 매일 쏟아졌는데요. 참 아이러니했어요. 왜냐하면 통일을 꼭 해야 한다고 우리의 소원이라고 배웠는데, 뉴스에서는 북한과 남한이 서로 대립하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 어렸던 저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왜 통일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1983년에 이산가족 찾기라는 방송이 있었는데요. 이산가족이라는 말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서로 만날 수 없거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이 출연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형, 누나, 동생이 몇 살이고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얘기하면 실시간으로 제보를 통해 가족을 찾아주는 생방송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는 KBS 방송국에서 3시간가량 방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산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너무 많아져서 아예 정규 방송을 취소하고 5일 동안 릴레이 생방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시청률이 무려 78%였어요. 이산가족들의 사연에 TV 앞에서 온 국민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방송을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나중에 뉴스와 책, 사진 자료를 접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고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생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며 산다는 것은 지옥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국에는 여전히 지옥에 사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분단 국가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북한과 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역에서 자랐는데요. 그때 삐라라는 게 있었어요. 영어 단어 빌에서 파생된 말인데 일본식 발음이 섞여서 삐라라고 발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 쪽으로 보내는 선전용 전단지 같은 것인데요. 북한을 찬양하고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작은 종이에요. 북한에서 삐라를 풍선에 담아서 남쪽으로 날리면 그 풍선이 터지면서
남한 사람들이 그 종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남한에서 북한으로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도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삐라는 일종의 심리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살던 동네는 꽤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삐라를 길거리에서 주울 수가 있었는데요. 그 삐라를 주워서 학교에 가져가면 연필이나 공책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저도 몇 번 주워서 연필로 바꿨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사진을 찍어놨을 텐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삐라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김일성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심리전이 있을까요? 사실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북한과 가까이 위치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1년 이상을 고생하며 살았거든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대형 확성기를 통해 방송을 크게 전하는 것인데요. 주로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방송을 많이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사회의 모습과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북한 3대 세습에 대한 비판,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 심지어 K-팝까지 아주 다양한 내용을 방송한다고 해요. 그런데 2024년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향하여 오물을 넣은 풍선을 날린 사건이 있었어요. 오물이란 지저분하고 더러운 쓰레기, 배설물 같은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남북관계는 긴장 상태가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대북방송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물론 북한도 같은 방법으로 대남방송을 합니다. 북한은 군인과 주민들이 남한의 대북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소음 전략을 사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더 큰 소리로 대응하는 것이죠. 이렇게 양쪽에서 소리로 심리전을 하면 군인들을 포함하여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저는 대북 방송을 들어본 경험은 없지만 실제 들어본 사람들에 의하면 귀신 소리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흐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이 듣기 힘든 소리라고 해요. 그런 소리를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2024년 6월부터 1년 가까이 듣고 지냈던 겁니다. 거의 잠을 못 이루고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2025년 6월에 새로 선출된 한국 대통령이 드디어 대북방송 중지를 지시했어요. 그러자 북한에서도 현재 대남방송을 멈춘 상태입니다. 그동안 피해를 봤던 주민들에게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이렇게 한국 전쟁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고 살지만 정치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한국의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요.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먹을 것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했었지만 한국은 산이 70%인 나라로 농경을 할 수 있는 땅이 그리 많지 않은 나라예요.
게다가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심해서 정말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밀려오는 북한군에 의해 집을 잃었고 사람들은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야만 했어요. 먹을 것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겠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요리법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매우 좋아해서 자주 먹기도 합니다. 그때는 피난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좋아하는 음식. 가장 대표적인 피난 음식은 바로 돼지국밥입니다. 돼지고기와 뼈를 끓인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한 그릇 음식이에요. 당시 부산은 임시 수도가 되었고 피난민들이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 좁은 공간에서 만들기 쉽고 한 냄비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는데요. 그게 바로 돼지국밥인 겁니다. 돼지는 상대적으로 싸고 머릿고기, 내장 등 모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돼지의 여러 부위를 넣고 푹 고아서 국물을 만든 겁니다. 그 국물에 밥을 말아서 한 그릇씩 먹던 문화가 이어져서 지금의 국밥 문화가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피난 시절 큰 솥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배급할 수 있는 가성비가 최고인 음식이었던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한국인이 기억하고 느끼는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남과 북은 완전히 분단되었고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희생도 정말 컸어요. 수많은 가족이 이산가족이 되었고 고향을 떠난 이들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은 한국인들에게 굶주림과 이별로 더 아프게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북한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6월 25일은 한국에서 매우 슬픈 날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하는 날이기도 해요. 기억하고 되새기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한국인들의 몫일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